조선 왕릉의 역사, 영릉에 가다. 한국의 왕릉은 그 자체로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한국문화사 회원들이 조선 세종대왕릉인 영릉을 찾아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탐구해 봅니다. 이 여정은 이경란 교수와 함께합니다. 조선 왕릉은 단순한 묘지가 아닌 왕실의 권위와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답사는 그 상징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릉은 단지 세종대왕의 능이 아닌 조선 왕실이 어떻게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했는지, 그리고 왕릉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조선의 왕릉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릉으로 가는 길은 왕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상징하며 그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숲길은 단순히 왕릉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니라 왕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선의 왕릉은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영릉은 조선 초기 왕릉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는 왕릉의 모습은 왕의 위엄과 왕실의 권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저는 입구가 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 지금 뒤에 두 분은 우리 팀이세요. 그런데 신도 다니시는 신도로 지금 오고 계셔요. 크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오실 때 앞에 입구에 향로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은요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즉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신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기서는 신도가 아니고 향로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우리 성정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 이게 되게 좁다. 좁은 게 아니고 원래 일반 백성은 못 오는 곳이야. 아무 신하나 못 오는 곳이야. 그래서 임금이 다니는 작은 길, 밑에 길이 임금이 다니는 길 어도예요. 그리고 더 넓고 더 높은 데가 그만큼 우리 옛 선수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죽은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관념이 나타나요. 돌아가신 선조는 나보다 더 위의 조상이니까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높아지는 건 아니죠. 여기는 왕의 무덤이고 자기 조상이니까 높이 떠받드는 거죠. 그래서 향로, 즉 신도는 임금보다도 더 높은 곳에, 더군다나 더 넓게. 이게 두대 종소법은 우리나라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두대, 주인공은 크게, 넓게, 그 다음에 종, 여기서 종은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작은 거, 밑에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두대 종소법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미술 작품을 표현한다거나 전부 다 들어가는 수법이 바로 고대로부터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좁은 게 아니고 요거 봤죠. 일반 신화 절대 못 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게 지금 비리트 하려고 서 있는 곳에 저기서 제사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 오는 거죠. 여기 올 때 이 사람들은 함부로 이 길을 절대 못 와요. 돌아서 오는 거죠. 일반 신하들도 얘를 우리는 그냥 왔지만 저 끄트머리에 서서 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절대 아무도 못 오는. 신하들은 여기 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저울로 돌아오는 거죠. 함부로 신이 다니는 길과 임금이 다니는 길에 함부로 못 오는 거죠. 잔디를 밟죠. 그때는 잔디가 없었고 다 흙이었겠죠. 이 잔디길은요 현대에 들어서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다 돌아서 오는 거고요. 이곳 오는 거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음식은 바깥에서 여자들이 했겠지만 여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고, 제사 때 그게 유교식 제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여기는 분명히 왕릉이니까 특별한 제사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시사 그런 거 지내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도 이제 김해김씨 사원공파에 제실이 있는데, 제가 서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이 서당이 아니고 제실이라고 수정을 시켜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그게 사람들이 그냥 알려져 있는 대로, 그냥 인식한 대로, 제실이라는 건 일반 사람이 묘를 보호하고 이 묘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살고 준비를 하는
한 곳이에요. 그러면 신의가 있고 직접 죄를 지내는 곳은 사당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 제길이라는 거는 무엇에 상주를 한다거나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제물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당. 여기는 특별히 사당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는 정자각이라고 해요. 선생님들 왜 정자각이라 할까요?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고물의 정자 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걸 정자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정자각은 이렇게 능의 앞에 있는 건물이 다 정자각.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에서 사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생님들 저랑 같이 갔었는데. 나주에 불회사를 가시면, 뭐 선생님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했을 거야. 나주에 불회사를 가면 정자각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자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반드시 설명을 하면 되죠. 이거는 유교식. 우리가 조선 왕릉은 다 유교예요. 유교식의 건물을 사찰에 접목시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정자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42개 중에서 2개는 북한에 있고 40개가 남한에 있는데 다 서울에 있죠. 서울하고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한 주 있어. 원종 돌아가신 다음에 왕을 직접 했던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신 분 원장인데 그분만 인천에 계시고 다 서울에 계신데 이렇게 능침 앞에는 이렇게 정자 고물의 정자, 정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그리고 이 돌들이 아무나 절대 안 깔아요. 능침 앞에 깐다거나 왕실과 관계되는 곳에 까는 거지, 일반 사가에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이런 돌을 깔지 않습니다. 이거를 박석이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궁궐과 이런 능침, 왕과 관계되는 곳에만 깔 수 있는 돌이에요. 함부로 절대 안 깔아요. 지금 보시면 박물관이나 그런 데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현대에서는 이제 공공 건물에 깔죠. 비싸요. 비싼 거 아무나 안 깐다는 거. 보시면 왕이 직접 오셔가지고 죄를 지내겠죠. 그런데 왕이 못 오는 곳에는 무엇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냐면 향축을 보낸다고 해요. 그게 바로 향이에요. 향, 우리 피우는 향 아무거나 갖다 피우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내리는 향으로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도 충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과 축을 합쳐서 향축이라 하는데 아무나 신하가 적는 게 아니고 왕이 써서 내리고 왕이. 그러면 그 충문이나 그 향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임금이 직접 행차한다는 의식하에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받고 여기에 향과 축과 여기에 재물 공물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향축하면은 향과 충문, 축은 쉽게 말하면 유세차 뭐 그런 거죠. 그런 충문인데 임금이 직접 써서 보냅니다. 임금이 못 오는 곳은. 그래서 이 공간은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죠. 임금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지금 공군에 뭐가 붙어 있는데 저건 어떤 비가 많이 온다니까 해수 온다니까 아마 덮어놨을 거예요. 아무 때나 덮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그리고 영릉은 여기 영릉은 다른 능과 다르게 가까워요. 능과 정자각이.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다른 조선 왕릉 가면 한참 멀어요. 그리고 정자각이 이렇게 가깝지도 않고 다른 능 보면 정자각이 저만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삥 돌아가서 볼 때도 거리가 있고 영릉의 특징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지리라고 하니 선생님들도 좋은 지. 어쨌든 이 양반들 다 우리 조상들 아니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니까 그분들의 좋은 길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한번 하십시오. 그 서울에 선릉 있잖아요. 네. 선릉에도 이 정자각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난 왜 못 찾지? 우리나라의 조선 왕릉의 능에는 다 정자각이 있고요. 거기도 선릉이 이런 비슷한 누각 같은 게 있긴 하던데. 중종하고 거기도 또 이렇게 두 분이 왕비, 왕비. 그러니까 다 왕비인데 요즘은 선정이라 하지 않고 선정능이라고 해요. 성종하고 그래서 성종하고 그렇죠. 성종 아들 중종하고 그렇죠. 중종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선능이라 했거든. 지금은 선정능이라고 해요. 여기도 지금은 영능이라 하지 않고 영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효종과 영능, 여기 세종의 영능, 물론 전부 다 합사입니다. 여기서 합사라는 거는 왕비와 합사입니다. 왕비와 부부 합장입니다. 합장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다가 일로 이혼을 했는데 그럼 서울의 자리가 누구냐, 아까 어디냐, 거기까지 질문하신 분들 계셔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국가정보원 자리 있죠.
국가정보원 자리가 그 자리였을 거라고 계산을 합니다. 정확히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유물이 그 당시 세종때 유물이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또다시 또 이제 연구 대상이 됐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일로 이사 오신 분이고요. 형수니까 누구예요? 문정비. 그렇죠. 문종지. 형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선생님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침을 뱉어도 환장한 일인데 죽은 사람이 꿈속에서 침을 뱉었다? 귀신이 자기한테 침을 뱉은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세조가 자기 형수가 꿈속에서 자기한테 침을 뱉은 이유로 어떤 일이 생기냐. 온몸에 종기가. 그래서 그 양반이 온양온천이라든가 상원사라든가 뭐 송리산이라든가 그렇게 전국을 유람한 이유가 피우병 고치려고. 근데 결국은 오래 못 살았어 그 양반. 오래 못 살고 가셨어.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의 규모가 왕릉 규모가 좀 작아진 거는요. 많이 작아진 이유가 세조입니다. 세조가 당신이 조금 이렇게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굉장히 불교의 기회를, 물론 수양대군 시절부터 불교의 기회를 많이 했고요. 그분이 어디에 누워 계는지 아십니까? 세조. 광릉입니다. 광릉의 수목원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아직 거기를 못 가봤어요. 광릉의 수목원을 제성을 하면서 절대로 이거를 풍암속에 손대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켜질 수 있었고요. 또 세조가 무슨 유언을 했느냐. 수수하게 하라고 했어. 검소하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왕릉이 정작하기 쉽게 작게, 규모도 작게, 그 다음에 이 왕릉 자체도 규모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내린 유언이에요. 광릉숲이 보호되는 거, 그 다음에 왕릉들이 좀 이렇게 규모가 작아진 거, 세조의 유언으로. 그리고 아까 또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왕릉을 도구를 안 하는 이유, 우리나라 조선 왕릉은 뭘 되니 막 회벽을 쳤어요. 회라는 거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석고 같은 거예요. 석고가 굳으면 어때요? 절대 못 하잖아. 그래서 딱딱해서 회벽을 쳤기 때문에 관 말고 곽이, 선생님 곽하면 뭔지 아세요? 관은 시체가 눕는 거고 곽은 관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회벽을 쳐. 그러니까 절대 못 꺼낸 데다가 첫째. 둘째, 우리나라의 조선 왕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이다 보니까 유학자의 뜻은 검소하고 실천적이에요. 검소하다 보니까 시험 목걸이, 다시 말해서 부장품이라는 걸 많이 안 넣어요. 그러니 파봤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옛날 무덤들 고무덤 신라 거는 많이 파헤쳤는데 조선 거는 많이 안 파헤친 이유가 그거. 또 나머지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요, 이 귀신을, 특히 조상의 무덤, 잘못하면은 모든 귀신한테 원령이 생긴다고 그래.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거에 원령이 있는데 죽은 사람 걸 잘못 건든다? 그럼 그 원령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DNA 속에 들어있는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이 조선 왕릉을 함부로 절대 안 파했어. 대신 걔네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앞에다 길을 내버려. 길을 내버려. 그러니까 맥을 끊는 거야. 얘를 안 파헤치는 대신에. 그게 일본 사람들의 우리나라 왕릉. 그래서 선생님들 조선 총독부, 경복궁 무너뜨리고 경운궁을 막 어떻게 다 했어도 절대 손 안 댄 게 뭔지 아십니까? 종묘입니다. 종묘는 절대 손을 안 댔어요. 그게 그 귀신에 대한 원령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고분군이나 옛 능들이 많이 파헤쳐졌지만 조선 왕릉은 보호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숲이 굉장히 많이 보호된 거는 세조가 숲을 보호하라고 했고 검소하게 하라고 했고 경자각도 릉 앞에 있는 거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군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왕릉인 영릉은 그가 남긴 유산만큼이나 조선의 정신과 왕실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조선의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가 남긴 정책과 문화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가신 후에도 왕릉을 통해 조선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영릉은 단순한 역사적 유적지가 아닙니다. 조선의 왕과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 이곳에서 우리는 과거와 교감하며 그들이 남긴 지혜와 유산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영릉을 방문하여 조선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